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여기저기서 대규모의 분양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물량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어떤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좀 질서를 깨는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난 심한 거 맞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좋은 혜택들 정말 눈여겨볼 만한데, 무분별한 계획이 없는 매수는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요즘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위한 현명한 전략들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있죠? 저희에게 물어봐 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전화해 주셔서 저희에게 좀 답변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오늘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한 주간 또 들어온 뉴스들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3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셋가율이 90%를 웃도는 고전셋가율 단지가 총 58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위 볼까요? 올해 분양 물량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주의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이 서울 시내 전셋가율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네요. 70%가 엊그제 같은데 80% 쉽게 넘어서 이제는 90%마저 돌파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자,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다라고 한다는 거는 집은 안 사고 전세로 산다는 의미인데, 일단은 집값이 떨어질 걸 우려해서 네. 안 사는 경향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내가 이거를 집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지금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 단계에 대기자들의 수요층 이런 부분들이 급증하면서 전세가율이 지금 90% 이상 되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58개 단지 같은 경우가 강서구죠. 9곳, 또 강동구 7곳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지 형태로 봐서 이렇게 있는 서울의 전세가율 90%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소형 아파트입니다. 10평대 아파트라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약간 돈 조금만 더 보태서 집을 살 수 있는데 네. 왜 90%까지 되는 전세금을 내가면서 이렇게 거주를 하느냐 하는 이유들은, 통상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8,000불 시대다라고 한다면, 내가 집을 거주하는 형태에서 내 집 마련이라고 한다면 2억대든 3억대든, 또 이제 서울 아니고서 서울 주변이라고 하더라도 3.3제곱미터당 한 1,000만 원 한다 그러면은 2억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굳이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를 10평대에 구입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머뭇거리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세 금액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반드시 가격 오른다라는 것보다도요, 거의 지금 붙어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하고요. 또 이런 아파트를 전세 대신해서 월세로 놓고 이렇게 가는 부분마저도 실제로 수익률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전세 비율이 점점 월세로 이렇게 많이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야, 이거 투자 대상처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면면이 그걸 전세 금액을 그렇게 꾹 차오르게 거주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들어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좀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이제 분양 시장이 뜨거워지고 또 이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된다라는 거, 또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뉴스는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대표님 좀 해석을 부탁드려요. 항상 부동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요 공급 이론, 특히 이제 공급량이 많냐 적냐 이 부분은 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결부가 됩니다. 자, 지금 분양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실례로는 거의 뭐 200대 1의 경쟁률로도 이렇게 분양이 된 곳도 있고요. 또 미분양된 곳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분양 내놓으면 거의 미분양 물건들이 많아져가지고 안 내놓다가 이제 일시에 많은 시공업체들이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입주 물량을 올해뿐이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나올 물량만 생각하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 수도권만 해도 20만 가구 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 또 전국도 그렇고 30에서 40으로 이렇게 치솟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017년만 하더라도 40만 가구, 또 2018년도 마찬가지 50만 가구에 좀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분양시장으로 몰리는 부분은 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말이 분양시장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까? 일단 그 근처에 공급량이 계획돼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들어가시는 부분은 한번 항상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예를 들어 뭐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이런 교통 노선 근처에 있는 시범지구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광대하게 그런 교통권하고 좀 멀리 있는 그런 어떤 택지지구 놔도요, 특화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잘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급량 그리고 그 택지지구 안에서의 어떤 특화된 곳 이런 부분만 좀 노리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이제 물량들은 많아질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선택하는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제들을 많이 달아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키워드 1번 이제 또 열어볼게요.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매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관리비와 주거 편의성 개선에 따른 메리트가 인기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요,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신규 분양 물량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다세대 연립주택 쪽으로의 관심도 이제는 점점 퍼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이렇게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량이 대폭 이렇게 늘었고요. 월별로 따져도 여기처럼 뭐 1월 달에 거의 뭐 3천 세대가 됐었는데 4월 달만 해도요 6천 세대가 될 만큼 이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량이 꾸준히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그러면은 여기도 과열 양상이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어느 각도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은 거는 6년 반 만에 거래량이 굉장히 급등을 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6년 전이라고 한다면 2009년이 되겠죠. 자, 그 당시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을 때 또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추세, 이 부분은 확연하게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연립빌라 전체적인 그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2006년, 7년, 8년, 9년에 거슬러 올라가면서요. 아파트 또 재개발, 뉴타운 구역 그리고 일반 빌라마저도 서서히 가격이 급증했다라고 소리는 기존에 있는 빌라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된 상황들이고 또 실거주자뿐이 아니고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매입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던 6년 전의 모습, 정말 8년 9년의 모습이라면 그야말로 너도 나도 그냥 집을 사자라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연출이 됐다면 지금 상황은 또 틀리죠.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투자 측면에서의 그 거래보다도요 실거주 목적인 상태에서 이런 그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이 거래량 중에 많은 부분들이 신축 빌라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다세대 빌라에 대한 실수요자 입장에서 전세 금액이 너무 비싸다,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대비해서 차라리 다세대 빌라 쪽으로 매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수요층들인데요. 일단은 그 실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빌라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시세 가치가 올라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역세권 근처라든지요.
그 근처에 뭐 개발 가능성 있는 또 직접적인 개발 가능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또 특화되게 오를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빌라 가격이 다 오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이 좀 좋다라고 한다면 그 좋은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은 꽃을 피울 것이고 어떤 것은 꽃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런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걱정만 하거나 아니면 또 뭐 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보다도 차별화된 전략, 즉 어떤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안 오를 것이라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또 그 침체되어 있어서 걱정을 했고요. 시장 좋아진다고 하니까 또 좋아지는 대로 또 걱정이 생기는 게 물건 많은 것들 중에 뭐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건가. 이거를 이제 고를 눈이 부족하다 보니까 걱정입니다. 세미나 이용하셔도 저희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발효하기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합니다. 5월 9일 토요일, 1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죠.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세미나를 이용하면 이런 답변을 얻어갈 수 있는 건가요? 대표님, 정말 저희가 알아갈 수 있을 만한 엑기스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벌써 이제 5월인데요. 그간 그 매주 토요일하고 월요일 진행되는 세미나에 네. 오시는 분들이 정말 관심도 많으시지만 일단 오셔서 얻어가는 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세미나 진행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하면 뉴스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세미나를 막 하고 왔는데 뉴스, 핫 이슈가 뭐냐, 핫 뉴스가 뭐냐. 사실 쉽게 풀어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관심 대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어저께 뭐 세기의 빅 대결, 뭐 권투 시합이 열렸다. 네,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재밌게 없거든요.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런 것부터 출발해서 우리 일상에서 접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 경제라든지 뭐 정치권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면서 시장을 읽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을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는 이런 쪽보다는 폭넓게 공부하면서 실생활에서 내가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예측만 잘하면 부동산은 재밌거든요. 내가 이건 분명히 올라갈 거야 라고 한다면 놔두면 될 것이고 이거는 금액이 안 올라갈 것 같아라면 팔면 되는 것이고 이런 거를 또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평상시에 느끼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얻어 가신다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돈으로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공부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백날 책만 보고 이론만 배운다고 해서 이게 실전으로 접목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나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략을 함께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거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제가 그 4월 달에 네. 그 왕신 뉴타운 주상목합을 분양받았어요. 예. 분양받았는데 그 매도 시점을 네. 그 지금 파는 게 난지 입주 시점은 내년 11월 달이거든요. 예. 네, 입주 시점에 파는 게 난지 그렇지 음. 않으면 또 더 갖고 가서 입주 후에 5년 정도 갖고 있다 파는 게 난지 예.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고민이 끝이 없지요. 지금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 그 이후냐 점검해보겠습니다. 왕십리 네. 쪽이라고 하셨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왕신 뉴타운이요. 예. 뉴타운. 네.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일단 왕십리 뉴타운에 그 센트라스 요거를 이제 분양을 받으셨어요. 네. 예, 축하드리고요. 네. 자, 일단은 그 몇 평을 받으셨죠? 네, 25평 받았습니다. 25평이 가장 인기가 좋을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잘 하셨고
자, 지금 일단은 이 매도 타이밍을 읽는 데는요. 이제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시장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선은.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떠냐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은 지금 괜찮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분양 시장은 또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입주해서 파는 게 좋냐 아니면 입주 전 단계에서 파냐라는 부분인데 항상 이 부분에서 뭐를 고려를 해야 되냐면 공급 논리예요. 즉 만약에 입주를 하는 시점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요. 또 다시 사실은 내놓는 물건도 많은 것도 우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선 만약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꾸준히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입주 전 단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효과를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입주하고 나서 뭐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일단 분위기가 조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부분이 입주 물량들이 입주돼서 이후에 나오는 물량 이전 단계에서는 많이 가둬놓고 있거든요. 네. 일반 분들은 입주 이후에 이렇게 내놓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을 시장과 결부해서 잡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잘 돌아가 있진 않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터울을 잡을 때는 한 3년이나 4년 차째를 또 더 잡습니다. 이 올라가는 상승 타이밍을. 자, 왜냐하면 아까 얘기대로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올 때만큼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은 상태로 거래가 되다가 2년 차 됐을 때 일단 그 전세 금액도 올라가고요. 거기에서 또 매매 금액이 약간 이렇게 반등을 보이는 부분들이 2년 차 되는 거고 한 번 더 넘어가는 4년 차 되는 경우, 즉 3년에서 4년 차 되는 그 사이쯤 해서 전세금이 오르는 것과 동시에 매매금이 또 탄력을 받아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그때가 좋을 것이냐 아니냐, 지금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때를 가려서 매도 타이밍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내년이잖아요. 입주가. 내년 달까지는 일단은 기분 좋게 가시는 게 좋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내년 초반까지는 만약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이어지는 시장에 만약 초반 이후로 만약 내년 중반 이후로는 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절정 타이밍을 우선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는 올 연말까지는 일단 가져가세요. 네. 자, 그런 상태로 가다가 또 다시 너무 이렇게 좀 지금 프리미엄도 있고 뭐 해가지고 거래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전화를 주셔서 한 번 더 또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요 시장을 이해하면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게 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기분 좋게 올 연말까지 가셨다가 또 한번 제가 얘기대로 좀 가격 탄력이 더 붙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일 필요는 없나 봐요. 시청자님, 근데 놓치지 마시고요. 꼭 전화 주셔야 됩니다. 네. 예, 연말쯤 전화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연말 때 저희가 또 기억해뒀다가 또 체크해드릴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분 만나러 가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요? 네, 저는요, 저 상황심리에 네네. KCC에서 지은 세친 아파트요. 예. 네, 24평짜리를 분양을 받았거든요. 오늘 왕신리 쪽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신 건가요? 저는 내년에 3월 입주인데요. 예. 돈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팔아야 될지 예. 아니면 들어가면 너무 벅찰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예. 몰라서요. 이왕이면 조금 더 올라갔을 때 그 꼭지에서 딱 팔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 가지실 것 같아요. 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유독 우리 시청자분들이 왕심리에 집중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데 방금 전에 우리 시청자분 그 상담 내용을 들으셨나요? TV가 잘 안 나와서요. 그래요? 네, 지금 자. 화면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그 하왕십리에 그 이제 그 분양받아서 한 곳은 여기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는 왕십리 뉴타운에 있는 그 곳이고요. 네. 여기는 그 하왕십리 1-5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신축해서 이렇게 입주하는 곳이잖아요. 네. 자, 거기하고 여기는 약간은 조금 틀려요. 왕십리 네. 같은 구역은 그 1차 뉴타운이고 워낙 그 단지 크기가 여기보다는 훨씬 규모가 있고 또 주목을 받는 곳인데 반해서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신축이지만 이 근처가 좀 구릉지거든요. 네. 자, 그리고 뭐 역 근처도 아니고 역하고 바로 인접된 곳도 아니고 해서 네. 일단은 이 근처의 장점은 이 근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신축에 대한 어떤 선호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입주 이후에 또 다른 경쟁자, 따로 다른 물량이 있다면 그런 관심도는 딴 데로 또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여기가 지금 내년 초기에 한 3월 달쯤에 지금 입주 예정이잖아요. 네. 자, 근데 그 왕십뉴타운 같은 경우는 내년 한 11월 정도에 입주 예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정말 아까 생각하신 대로 입주 이후에까지 가기에는 조금 자금이 좀 부족하다. 전세를 놓고 간다고 손 치더라도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현실에 맞게는 입주 전 단계에 파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거예요. 네. 자,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워낙 지금 신축에 대한 뭐 분양 물건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 상황대로 끌고 간다면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말 입주 전 단계에서 가장 절정기에 매도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말고요. 반드시 올 하반기에 매도를 하는 그럼 지금은 타이밍을. 어떤가요? 지금 사실 상황은 좋은데 네.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 이어지고 있는 걸 근본적으로는 금리가 꾸준히 인하된 상태에서 금리가 이제 올랐다 그러면 그게 좀 큰일로 번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좀 늦춰지면서 지금 분위기는 그야말로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궁금하기 때문에요.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이 3개월 후, 6개월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한번 세미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5월이니까요. 한 3개월 텀으로 시장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8, 9월 그리고 11월, 12월 이 두 단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읽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려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서둘러서 문자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성수동 중공업 지역 주변의 빌라를 알아보고 있는데 투룸 빌라는 매물 자체가 별로 없던데 매수 가치가 높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대표님, 서둘러서 네. 좀 봐주세요. 자, 일단 지역을 성수동으로 이렇게 보셨는데 일단 성수동에 대한 그 입지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느끼겠지만 이 파랗게 나머지는 이제 주거 지역이 노랗게 돼 있는데 반해서 요 중공업 지역 해가지고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 근처에 투룸 빌라 실거주 목적으로 아마 찾아보셨는데 이 근처에 어떤 새 빌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희소 가치가 높고요. 입지적으로 특히나 이 서울숲역이라든지 서울숲 근처에 있는 공원을 이용한다든지 또 이쪽에 또 이마트 본사가 여기에 있거든요. 어떤 주거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좋죠. 또 2호선 전철을 이용하는 부분까지도.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는 어찌 보면 아파트에 대한 부분으로 보유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투룸 빌라를 보유하는 것이 미래 가치가 훨씬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파트 빌라라는 모습은 향후에 아파트가 되어질 곳 해서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이런 중공업지대에서 개발은 다른 일반 주거지보다는 어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도로 사선 제한이 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중공업지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요. 생각하는 것보다 용적률을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땅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땅값이 올라가면 여기 같은 투룸 빌라는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수동 지역에 이런 그 투룸 빌라를 바라보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재 모습, 미래 가치까지 다 두 마리 토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잘 골라오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곳 이거 꼽아오신다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점검해 드릴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물 보겠습니다. 세 가지 매물 준비하고 있고요. 매물에 대한 궁금증들 전해주세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 전해주시면 됩니다. 2077-6391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오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매물 열어볼 겁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의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일단 어느 곳인지 투자 포인트 살짝만 맛보기로 열어드릴게요. 양팔석 대표님 어느 곳입니까? 예, 많은 분들이 내 노후에 풍요로운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하죠. 그런데 전원생활의 단점이 뭡니까? 환금성과 또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단점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거를 일시에 해결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구 세곡동인데요. 바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환금성과 미래, 높은 시세 차익을 동시에 얻으면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소개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두 가지 준비하셨잖아요. 어느 오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서울,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볼 텐데요. 최근에 삼성동 개발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서울, 강남을 대표한 랜드마크 타운이 조만간 실현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호재와 완벽한 교통, 환경적인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향후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강남구 삼성동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 지역은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 가치가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바로 송파권역에 있는 석천 역세권으로 가볼 텐데요. 본 지역은 더블 역세권, 향후에 9호선이 개통되면 트리플 역세권을 탈바꿈하게 된 지역으로서 송파권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선춤에 투자해 놓으셨을 때는 향후 여러 가지 개발 재료가 실현됐을 때는 높은 임대가와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뛰어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매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발 소식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곳이죠. 삼성동 매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매번 투자 포인트 점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동 한전부 국제업무 교류지구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 당연히 삼성동 같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에 이런 개발에 따른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완벽한 생활, 교통, 인프라 시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철 분당선과 9호선 선정릉역 도보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좀 올라가시면 바로 지하철 7호선인 강남구청역도 이용할 수 있다.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과요. 경기고등학교로 대표되는 뛰어난 8학군, 강남 8학군, 그리고 생활 인프라시설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수혜도 바로 얻을 수 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지역은 강남 대로변 바로 뒷블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릉역과 그 강남구청 역세권은 역세권 개발을 검토했던 지역으로서 향후 종상과 함께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개발 계획들이 실현화됐을 때는 정말 큰 폭의 시세 차익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매력적인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의 매물 위치를 저희가 표시를 해봤어요. 지도를 보니까 대충 어디쯤이다라는 건 감은 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점검해 주죠. 뭐 교통면도 좋고요. 주변에 뭐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네, 일단 지하철 역세권을 말씀드리면 더블 역세권이 선정릉역, 분당선과 9호선이 얼마 전에 개통이 됐죠. 그쪽에서 도보로 한 4분, 5분 정도 거리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대로변 바로 옆 블럭에 있고 위로 올라가시면 강남구 청담동의 강남구청 역세권도 걸어서 한 5, 6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 강남권의 8학군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생활 편의시설들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권을 대표하는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에 정말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전철 교통망뿐만 아니고 생활 편의시설들 모두 다 갖춰져 있고 대로변 쪽으로는 끊임없는 상업 업무, 의료타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차고 넘치는 임대 수요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개발 호재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런 지역이다.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느 호재까지 이게 커버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삼성은 국제업무 교류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도보로 뭐 15분대, 20분대 정도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 수혜를 바로 얻는 지역이고요.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을 봤을 때는 올림픽대로를 지하화시키고 야구장도 이전을 하고 그쪽 지역에 K-팝 공연장의 상업 업무, 대규모 매머드급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삼성동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에도 굉장히 속도를 내기 때문에 3, 4년, 4, 5년 정도 후면 입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호재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전철역으로 이동하시면 두정거장, 세정거장 가시면 바로 강남 역세권에 있는 롯데칠성타운 부지의 개발 호재라든지 9호선 연장선 3단계 구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단계 구간, 4단계 구간의 호재도 바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신분당선이라든지 특히 강남권을 추진하는 강남권 지하도시의 개발권에도 수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권에 추진되는 매머드급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 따라서 정말 편안하게 투자하시고요. 강남권에 추진되어 있는 개발 계획의 수혜를 천천히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탁월한 개발 호재와 입지를 다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건물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건물 특징들 살펴주시죠. 네, 본 매물은 주목해야 될 점은 강남권에서만 전문적으로 고급 주택을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 특히 삼성동 스타일에 맞는 최고급 수입 내외장 마감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지만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광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유리할 뿐만 아니고 남향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히 주목해야 할 구조는 투룸 구조의 엘리베이터설과 기본적인 옵션들이 다 제공이 된다. 특히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세대당 한 대씩 주차 가능하시고요.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좀 컴팩트한 작은 사이즈의 투룸 주택이지만 그만큼 활용도는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다세대 주택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삼성동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생각보다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분석해 주시죠. 네,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용 면적은 약간 10평이 안 되는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투룸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투룸 주택, 신축 주택 거의 없지만 시세가 3억 5천대에서 4억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약 5천만 원 이상 저렴한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려도 투룸 구조기 때문에 2억 2천만 원 이상. 그러면 실투금 자체는 정말 3천만 원이라는 강남권, 그것도 삼성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에서 10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워낙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이고요.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다. 그래서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임대가 완료가 된 후에도 지속적인 임대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권에 계신 분들이나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자분들에게 안성맞춤 매물이다. 이렇게 소액 투자 높은 10% 가까운 10%가 넘는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요. 워낙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매입과 동시에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표현할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 또한 앞으로 많은 개발 호재 수혜를 얻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됐을 때 정말 실투금 대비해서 전세가 기준에서 400% 이상의 시세 차익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와 가격대를 갖추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점도 알려주시죠. 몇 네. 가지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요. 네,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모든 재료가 반영이 된 후에 투자하시면 늦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매물 지금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지만 많은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 받쳐주고 실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주변 시세보다 워낙 저렴한 매매가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다 발표되기 전에 실현되기 전에 투자해서 나중에 실현됐을 때 매도한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동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계 슈퍼맨이시죠? 양발석 대표님의 매물 열어볼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강남구 세곡동으로 여러분들 모실게요. 세곡동 다세대 주택 살펴볼까 합니다. 3호선 분당선 수서역 그리고 8호선 분당선 복정역에서 차량으로 7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달 준공 연도로 되어 있는데요. 잠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완료가 됐는지요. 3층 건물 가운데 2층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이번 매물은 또 얼마나 매력적인 매물인지 살펴드릴게요. 대표님,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주시죠. 네,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현장에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정말 집다운 집, 강남 수준에 맞는 집 이런 것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은요 경매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주변 시세 여기에 아파트 20평대 아파트가 이미 6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다고 보면은요. 이 매물을 비추어 보면 다세대 주택도 같은 다세대 주택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매물 같은 경우 이미 4억대 초중반을 호가해야 된 것이 정상적인 가격인데 최소한 7천에서 1억 정도는 이미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물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싸고 또 소액으로 투자인 경우 저는 사실 투자보다는요 전원생활을 즐기시려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내 자녀에게 정말 강남의 그 가치를 향유하게 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중요해주는 이런 매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두 번째는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이입니다. 자, 그 개발 가치도 앞으로 5년, 7년, 10년 뒤에 올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당장 1년 내에 바로 그 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 자, 여기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세곡 택지개발지구는 이미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주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땅값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송파구와 강남의 그 개발 호재를 그대로 한 몸에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주택만의 매력, 바로 테라하우스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 와서 보시면은 그 가치를 그대로 아셔서 저는 다른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와서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그 매력을 더욱 높이는 그런 가치 있는 매물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정말 가서 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셔서 저희가 위치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입지 여건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주변 지역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요즘 여기는 뭐 차 없는 사람, 소득 수준 낮은 사람은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원형 주택의 그야말로 부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차량으로 이동이 돼야 되죠. 왜? 다세대 주택이 빌라형 다세대, 전원주택의 다세대이기 때문에요. 환승, 그렇다고 버스 노선, 대중교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3호선, 분당선, 그리고 8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요. 환승역으로 약 한 2정거장 정도, 3정거장 가시면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철 노선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 주변에는요, 이미 택지개발 지구로 대해서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천, 그리고 뒤에 배산 임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구가 어떤 곳입니까? 2015년 집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주변에 IC가 잘 갖춰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로 다닐 때는 그 가치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계속 초, 중, 고등학교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요. 택지개발 지구니까 당연하죠. 거기다가 자연환경이 우수하죠. 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 세곡지구, 내곡지구의 택지개발지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미래가치, 땅값 계속 오르는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우리 미래 가치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뭐 기간별로 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챙겨야 할 개발 호재들,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네, 걸어서 약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게 동남권 유통센터, 가든5, 문정법조타운 이런 것들이 바로 옆에 있죠. 그런 가치와 더불어 KTX 수소역이 버스 정거장, 두세 정거장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KTX의 수소역의 가치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헌인마을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고급 주택단지로 크게 조성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개포지구의 재건축이 시작이 될 때 그야말로 내 노후에는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은 분들 아니면은 또 내 자녀에게 전원생활을 즐기게 하면서 강남의 가치를 누리게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매물을 사시면 아주 좋은 그런 만족할 만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준공 완료된 건물이라고 앞서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건물 특징들 살펴드려야죠. 얼마나 잘 지었게요. 그렇게 자신감이 이렇게 넘치게 말씀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보통 다세대 주택 짓는데 평당 400에서 450만 원이죠. 여기는 6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와서 현지에 확인해서 물건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특히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 4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여기는 전체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의 가장 단점이 뭡니까? 법정 주차타운 몇 대인가 꼭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면 0.5대 내지 0.7대입니다. 그런데 이 매물은 120%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지하로 들어와요. 자, 전원주택에서 가장 문제가 뭐죠? 주차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노천에 놔두면 겨울에 굉장히 문제점이 생기다. 여기 지하 주차장, 환금성, 바로 세곡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환금성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안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CCTV만 해도 10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시설과 더불어 보안문이라든가 현관문이 그야말로 외부인은 원천적으로 출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실면적이요. 그야말로 14평 이상이에요. 투룸도 3룸을 뽑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룸이라기 하기보다는 3룸인데 사실은 강남의 수준에 맞기 때문에 넓은 규모로 뽑았습니다. 바로 3베이 구조예요.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가치와 더불어 테라하우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규모의 정원까지도 갖출 수 있어서 더더욱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천정형 시스템의 에어컨이라든가 드럼 세탁기라든가 결로 방지 시스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층간소음 방지. 바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했다는 것이 더더욱 그런 가치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되나요? 싸죠. 경매로 낙찰받아서 싸게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싸게 공부할 수 있는데 매매가가 3억 3천만 원입니다. 자, 전세 보증금으로 놓고 그냥 투자하지 마셔요. 그냥 묻어두세요. 2억 8천에서 3억 충분히 놔드리는 임대 조건부 잔금으로 놔드리게 돼요. 그러면 3천 내지 5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실투자금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냥 편안하게 내 노후에 나는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입니다. 와서 전원생활을 한번 즐기시면서 강남의 생활을 그대로 그러니까 강남의 생활 인프라는 가져가시면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3억 3천만 원에 대출 활용하시면 실제로 한 1억 원 정도 가지고 실제로 입주가 가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실 때는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투자가 가능합니다. 유의점도 챙겨주시죠. 네, 이 매물은요. 현재
가치를 보지 마십시오.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왜? 세곡 택지개발지가 완성이 됐을 때는 지금 땅값의 1.5배 내지 2배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시세 차익은 크게 높아지는데요. 사실은 전원형 생활주택 강남구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누리는 현장 꼭 방문해서 확인하시고요. 특히 도면만 보고 사지 마십시오. 물건은 꼭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세곡동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번엔 다시 미스터 역세권 박일건 대표의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송파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달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700만 원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9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8천만 원 이렇게 잡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5,7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송파동에 있는 매물 집중해 보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어떻게 잡아오셨습니까, 대표님? 네, 일단 송파권 하면 강남권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제1롯데월드 안정성 전혀 이상 없고요. 100층 이상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투자한 지역에 이런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큰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도 한전타운 부지 개발돼서 완료됐을 때 주변의 집값들 단기간에 30%씩 다 올랐습니다. 그 기준에 비춰서도 제1롯데월드타운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탁월한 입지다. 걸어서 7, 8분 정도면 제1롯데월드를 걸어 다닐 정도의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를 모두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고통망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 한 3, 4분 정도의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2호선 잠실역, 또한 1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9호선 3단계 구간이 석촌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송파권의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치는 정말 차이가 많이 벌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앞으로 역세권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본 매물은 석촌 역세권, 특히 송파대보는 접해 있기 때문에요. 송파구에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후보적 예상 1순위 지역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에서 이런 역세권 개발이 정말 실현된다고 했을 때는 이 지역이 선정이 돼서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개발 호재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가운데 중요한 거 몇 가지 추려주신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교통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도 역세권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세권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편리하고요. 두 번째는 개발 자체가 역세권 위주로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의 개발 가치, 특히 본 매물은 더블 역세권이면서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좋다. 특히 위쪽으로 올라가신 바로 석촌호수를 도보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적인 시설들, 송파권역에서 가장 뛰어난 학군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차고 넘치는 임대 수요, 지금도 임대가가 제일 높은 지역이고요. 향후 9호선 연장선과 제1롯데월드 개장에 맞춰서 폭발적인 임대가와 매매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탁월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롯데월드 타워 이미 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개발 호재로 자리 잡을 거리가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아직 개장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안정성 문제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정상화가 되고요. 개장이 되면 랜드마크 타운, 우리나라의 최고층 랜드마크 타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인구라든지 상시 근무하시는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 지역에 그런 임차 수요라든지 투자 수요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제1롯데월드뿐만 아니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얼마 남지 않았고요. 주변 지역에 수많은 재건축 이주소들, 잠시 주공 5단지라든지 가락시형, 우성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재건축 이주소가 있고요. 주변 지역 KTX 역사라든지 문정 법조타운이라든지 송파권에 추진되는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개발 호재를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준공이 예정돼 있는 투룸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있는데요. 건물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요? 네, 본 매물은 강남권에서 고급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 중이고요.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입지뿐만 아니고 내부 마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3베이 구조의 총 5층 중 4층에 거실에서 바로 조망이 제1롯데월드가 보입니다. 그만큼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조망권을 갖추고 있고요. 풀옵션, 기본적인 가스레인지라든지 드럼 세탁기, 에어컨과 빌트인 냉장고까지 들어가고요. 또한 한샘 브랜드로 다 마감하기 때문에 정말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급의 고급스러운 그런 다세대 주택으로서 앞으로 높은 임대가를 꾸준히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격이죠. 매물 가격 어떤지, 임대 줬을 때 그 수익률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주세요. 네, 송파권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중에서 석천 역세권이 지가라든 임대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약 2천만 원 가장 저렴한 2억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보수적으로 2억 2천에서 3천만 원, 그러면 3, 4천대 비교적 소액 투자로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조건부 잔금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 뭐 직접 현장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주택 잘 졌구나라고 만족해 하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퀄리티가 보장이 되고요. 연간 수익률 환산해도 약 10% 가까운 두 자릿수의 안정적인 수익 얻으시고요. 소액 투자와 높은 임대 수익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 호재가 1, 2년 안에 실현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개발 계획이 실현됐을 때는 3억대 초반, 중반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투자금, 전세가 기준에서 실투자금 대비해서 300% 이상의 시세 차익도 짧은 기간 안에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송파동 매물도 좋고요. 인근 지역에 우리가 접근할 때 유의할 점 있다면 챙겨주세요. 네,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거의 모든 매물은 선분양 매물입니다. 그래서 입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건물의 퀄리티를 확인하기 좀 어려우신데요. 본 매물 또한 입주가 임박했습니다. 따라서 입지도 보시고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건물의 퀄리티가 그렇게 보장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매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세 가지 매물 점검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일정 소개해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이곳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합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545-114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죠?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세요. 구체적인 정보들 여러분들 더 얻어가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꼭 전화 주세요. 네,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